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민선 6기 출범 3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에게는 공약 사업 이행과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달려온 시간일 겁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남을 텐데요. 이제 민선 6기에 주어진 시간도 1년뿐입니다. 내년에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남은 1년의 땀방울에 더 기대가 모아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앞으로 5주 동안 전남 동부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만나 민선 6기 3년을 점검해보고 남은 1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민선 6기 여수시 주철현 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 나눠주실 패널로 여수참여연대 이명찬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시장님, 그 민선 6기 출범 3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여수 시민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지난 3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장 주철현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은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쉼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장으로 선택을 받았고 또 시민이 참주인 되는 행복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지난 3년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에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신 3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선 6기 3년 그동안의 여수시정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좀 전에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우리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님께서 국비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지방채를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건전성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시민들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선순환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지난 3년 돌아보면서 시장님이 보시는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2015년, 2016년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 여수 방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수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또 깨끗하고 신선한 맛있는 음식들이 유명해서 옛부터 관광지로 유명했습니다마는 2012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KTX가 개통이 되고 전용도로가 생기고 접근성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또 호텔들이 많이 지어지는 등 SOC가 대폭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또 우리 여수가 널리 알려져서 지명도도 올라가고 또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선진화돼서 그때부터 손님 맞이를 잘 해주셔서 2015, 2016년 2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이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한 25% 이상 더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1,400만을 넘어서 1,500만 명이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불 꺼진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었던 점포들이 문을 열고 호텔들이 지어지고 현재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등 원도심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또 관광객이 많이 몰려드니까 세계적인 투자금융회사에서 우리 경도에다가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이제 민선 6기 2014년 7월 1일 제가 취임을 하면서 우리 여수시의 미래 비전을 뭘 할 것이냐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공무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여수시가 산업도시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섬과 해양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도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미래 비전을 정하고 지난 2년간 쉼없이 노력을 해왔는데 그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주 시장님을 관광시장님이라고 할 정도로 관광 활성화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예. 임 대표님이 보시는 여수시의 가장 큰 변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여기 시민 입장에서 한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선 6기가 시작할 무렵에 저희들이 비리도시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감하기로는 이제 청렴도시로 이렇게 우뚝 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역시 우리 여수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관광입니다.
관광인데 지금 2012년도 여수 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로 각종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좀 2015년도를 기점으로 좀 양적인 평창이 있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약간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정책도 이제는 선순환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나 이 숫자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제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 관광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무엇보다 그 여수시 관광의 몸집이 커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주시장님 올해도 그 국가 브랜드 대상 해양 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여수시 관광의 현주소와 비전 이게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여수시 관광은 알다시피 이제 도심에서는 여수 밤바다로 하여튼간에 통칭되는 낭만 콘텐츠가 가장 유명합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또 낭만 포차, 또 낭만 낭만 버스, 또 야간에 있는 야간 해상 유람선, 또 국내 최초 해상 케이블카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주로 여수에서 자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이런 낭만 콘텐츠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계시고요. 또 여수에 365개 아름다운 섬, 또 바다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섬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이제 트레킹 코스들이 많은데 뭐 거무도 비렁길, 돌산의 갯갓길이라든지 하우대의 꽃섬길, 또는 개도의 사람길 이런 길들이 이제 자꾸 명성을 얻고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섬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섬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이제 저희가 청신호가 켜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 비전으로 저희가 해양 관광, 해양 레저 스포츠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철 되면 스키 타러 스키장 찾아가듯이 5월부터 10월 되면 여름철 되면 우리 여수를 찾아와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매니아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해양 레저 스포츠 10개 종목을 무료 체험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만여 분이 오셨어요. 그냥 40% 관광객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작년보다 한 250%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들이 50% 이상 점하는 이런 추세가 가고 있어서 우리 여수가 미래에는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로 좀 특화되고 또 그런 것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지금 저희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임 대표님, 그 여수시 관광 정책을 보면 너무 여수 밤바다와 낭만 쪽만 너무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수 밤바다와 낭만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잘 먹혀왔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를 걱정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적인 면보다도 질적인 면을 추구를 해야 될 텐데요. 요 한 2, 3년 사이에는 여수가 가고 싶은 관광지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가장 그 낭만의 도시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자꾸 관광 수요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다시 재방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 재방문을 할 때는 여수를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도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약간 온도차가 있는데요. 이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잘 돼 있는데 그 반면에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무시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님께서 이 관광 정책을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그런 관광 정책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번 우리 여수 지역을 방문했던 그런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관광 콘텐츠를 좀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부탁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시장님 이게 관광객 숫자의 증가는 좋은데 늘어나는 건 좋은데 주민을 위한 관광 정책이나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관광지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시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 공감을 합니다. 이제 일단은 다시 한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하여튼 상해 중심으로 몇 개 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제 여수를 방문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들 중에 85% 이상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팩트니까
시민들께서는 많이 이제 주인 의식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은 한번 찾아온 분들은 대만족하고 가신다.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주말에 성수기에 일부 와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85% 이상의 관광객이 재방문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여수 관광은 지금 현재로서는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여튼간에 현재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 트레킹 코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 또 여자만에서 해안을 따라서 쭉 오동도까지 이어지는 해변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 해양 요트, 카약, 윈드서핑 등 해양 레저 스포츠 수요를 계속 창출하고 있어서 이로서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올해 들어서도 작년에 비해서 25% 이상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뭐 관광업자들이라든지 숙박업소 또는 음식업소들은 무조건 하여튼간 이익을 보시니까 좋아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께서는 뭐 교통체증이라든지 또는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엑스포를 치른 그런 국제적인 선진 시민 의식으로 손님 맞이를 잘해줘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관광업소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현재 시민들에 대한 할인율이 뭐 15% 안팎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30% 나가서 50%까지 좀 시민들은 좀 우선 대접을 하는 이런 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또 관광업소로서 뭐 돈을 버는 어려운 업소들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이제 저희가 뭐 해상 케이블카나 해양 레일바이크들이죠. 매출액의 일정을 시에 기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 케이블카하고 해양 레일바이크는 3%씩의 매출액을 기부를 하고 있고요. 많은 업소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저희로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이게 관광으로서 시 전체가 부유해지고 시민들이 이익을 받으려면은 그냥 관광세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100% 관광세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광 관련된 예산 투입을 일반 시민들에 갈 예산을 쪼개서 관광 관련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관광업소로부터 받은 뭐 숙박업소 같은 숙박업소의 요금 중에 일정 부분을 저희가 관광세로 받아서 이것을 재투자함으로써 관광수요를 창출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국가기관 또는 국제연구기관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정부에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께서 정말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시 경제 전반적으로 화당도 있지만은 본인에게 이익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임 대표님, 그 시장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시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관광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찬성을 하고요. 우리 여수시 재정만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기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고 이제 우리 지역민들하고는 당연히 좀 온도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통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면은 저도 그 통계를 보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느끼기로는 통계치하고는 약간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러한 정책으로 1,300만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지금 목표가 지금 1,4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과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그런 수치라든가 또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정확한 그런 통계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몇 명이 왔는데 지역 경제의 어느 부분에 이게 그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저희들이 또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좀 요청을 해도 지금 1,300만이 왔으면은 지역 경제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숙박을 하고 어디를 많이 가고 왜 뭐 때문에 오고 또 가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는가를 이걸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러한 통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책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시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객 1,300만 이야기를 하고 올해 뭐 목표가 1,400만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광객 목표는 없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대로 가게 되면 1,400만을 넘어서 1,500이 이럴 것 같다 이런 이제 추세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뭐 목표를 정해놓고 유치를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로서는 가급적 많은 분들이 여수에 와서
만족스럽게 지내시다가 다시 또 올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관광객 1,300만 통계는 알다시피 문광부에 등록된 관광 거점형 유료 관광지, 주요 관광지의 거점형 출입 통계, 뭐 출입한 사람들 통계를 합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오시면 그 군데 두 군데 가면 2명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또 요새 외분이 오셔도 거의 안 가게 되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용카드하고 핸드폰 사용 실적을 갖고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해서 해봤더니 연간 한 1,300만 이상이 온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용성이 있는 통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민들께서는 이제 주인이시니까 걱정을 많이 하셔서 뭐 부족하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또 외지인들은 요새 한번 오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아하고 가셔서 저희가 이제 만족스럽고 뭐 여기 저희가 자족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저희로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관광지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미래에셋 같은 데서는 미래에셋 같은 세계적인 투자금융 회사가 여수 경도에 1조 원을 투자할 정도로 여수가 이제 미래의 해양 관광지로서 비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교적 좀 안심을 하고 확신을 갖고 더 노력을 해도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네.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네. 시장님 지금 그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원도심이 활성화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인구가 많이 좀 유입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만은 현재 원도심에 호텔들이 뭐 여러 개가 지어지고 있고요. 비었던 점포들이 계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주로 점포를 많이 열고 있어요. 이게 옛날하고 틀린 현상이고요. 원도심에 한 10여 년간 아파트 신축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박람회 때 박람회 그 선수촌으로 엑스포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었는데 현재는 원도심에 1,500세대의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거나 바로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뭡니까? 오래된 도시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인구가 안 늘고 있지만 이 아파트를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원도심 인구가 늘 수밖에 없죠. 1,500세대니까 3,000명 이상 인구가 원도심에 유입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뭐 통계 수치도 저희가 보게 되면은 도대체 이게 관광객 많이 와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일자리가 7% 가까이, 관광 관련 일자리가 7%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통계를 대기 앞서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원도심이 불 꺼지는 8시만 되면 불 꺼지는 항구였던 원도심이 밤 12시가 넘어도 불이 안 꺼지고 시끄럽다고 막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거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시민들께 죄송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관광으로 우리 여수 원도심이 살아나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시민들의 그런 지적이라든지 불편사항, 염려는 잘 알고 있고요.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장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 대표님,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정책, 지금 뭐 시장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뭐 체감 같은 거는 또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달라 보이는데 아마 첫 번째는 이게 계획 인구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정확한 통계가 잡혀가지고 지금 그 우리 여수가 국토연에서 밝힌 축소 도시로 이렇게 좀 불명예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수시에서는 저희들이 느끼기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정주 여건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 도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 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도 차츰차츰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시민의 입장에서 이 원인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 양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개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또 난개발이 되지 않나. 좀 이게 그 무분별하게 허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돌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수 해양공원을 중심으로 가보시면 알지만은 외지 자본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외지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가면 우리 여수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느냐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좀 보고 있고요. 좀 더 잘 되기를 저희 시민 입장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관광 정책
외에 또 박람회장 사후 활용 이것도 또 상당히 현안 문제인데 네, 지금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하고 예. 2018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좀 사후 활용이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뭐 100%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시장에 취임한 2014년 7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박람회장의 성공적 사후 활용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 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부에서는 박람회장을 뭐 건물 토지를 다 팔아 제끼겠다, 투자금 회수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난리를 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건물은 장기 임대하고 빈 공터는 파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빈 그 땅 같은 것을 민간이 사서 지금 1,100억 대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공 부분에서도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청소년 해양 교육원을 지금 올해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140원 국비 지원 받아서 140억 규모의 청소년 해양 교육원을 짓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로서는 그곳은 부족하다. 여기다 국가기관을 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 노력을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좀 가시적인 성과가 저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두 개 국가기관이 들어서고 민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현재도 한 300만 명 이상이 이제 박람회장을 방문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 500만 명 이상이 박람회장을 찾아서 그 자체로 자족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상태만으로도 국제 행사를 치른 뭐 경기장, 뭐 대전 박람회장 이런 것들이요. 우리 여수 박람회장만큼 잘 활용이 되는 사례가 없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수 시민들께서는 자부심 가지셔도 되고요. 지난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4월달에 여수를 방문해서 우리 이민 대표도 같이 함양하고 있는 그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간담회를 하셨어요. 간담회를 하시면서 지난 그 노무현 정부 때 왜 여수에서 박람회를 했느냐. 우리 여수가 우리가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한 센터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지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수에서 해양을 주제로 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한 것이다.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면 하여튼 우리 박람회장 활성화 더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박람회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와 함께하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임 대표님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시장님께 좀 감사드릴 부분이 시장님께서 박람회장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또 다른 데에 비해서 중앙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활성화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시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람회장을 2012년 말에 이걸 팔아서 매각을 해서 선투자금 3,800억을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이나 시민사회단체나 모두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2025년까지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유예가 됐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원점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점에서 한다는 얘기는 3,800억을 회수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재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떤 때보다도 이번에 그 새로운 정부에서 박람회장에 활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박람회장의 시설을 중심으로가 아니고 박람회 정신과 개성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께서도 이제 우리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박람회장이 국제기구가 들어와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박람회장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잘 성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또 우리 관광정책 활성화와 함께 소통에도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민 소통 3년간의 성과와 뭐 과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소통은 우리 민선 6기 주철현 시정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일반 보통 시민들로 백인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3기째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88차례 회의를 거쳐서 한 140여 건 안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걸 정책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SNS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시민 소통을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여수 이야기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한 3년이 못 돼서 6만 5천여 분의 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시장이 개인적으로 SNS를 직접 하면서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직원 원래조회 때는 일반 시민들이 시민시장 당부말씀 코너를 신설해서 한 10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가감 없이 칭찬할 건 칭찬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서 쓴소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시민들에 대한 그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공무원을 평가하는 시민 공무원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말은 쉬운데요, 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공무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이 동의해줘서 3년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더 좀 서비스맨십이 향상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이제 만사형통, 시민들 1만여 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만사형통 온라인 네트워크를 좀 구성 중에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한 지금 정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들은 이제 공감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이런 자리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민들께서는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30만 시민이 다 시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장이 몸이 하나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더 열심히 다니면서 더 많은 이야기 듣고 또 더 많은 뜻을 받들어서 시민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이 3년 동안 소통 행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 대표님 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대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소통하는 과정에서 소외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가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소통이 일단 그 공무원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 시청이나 주민자치센터를 가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서비스 질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소통이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통이 정말로 이게 그 객관적이고 또 여러 사람이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정책이 반영이 되기를 이렇게 그 부탁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 교육 문제를 또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교육 현안 문제는 또 인구 증가 문제와 또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은 1년 동안 교육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여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 도시로 가는데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가 교육 문제입니다. 뭐 교육이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고등교육 중심으로 해서 좀 지역 교육에 실망해서 현지를 떠나는 우리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여수가 전남 최고의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다행스럽게 이제 산단 25개 기업에서 매년 40억씩 10년간 하여튼간에 그 선도고등학교 지원해주기도 약속을 받아냈습니다만은,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지역 교육계라든지 일부 시민사회와 좀 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작년 한 해 동안 1년 내내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해서 두 가지 결론을 냈는데, 첫 번째가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올해 처음에 이제 발족을 해서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교육을 선도할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는 용역을 실시를 해서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금년 중에 저희로서는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교육계, 또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여튼 집중 토론을 해서 우리 여수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확실히 추진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임 대표님, 여수시 교육 문제 어떤 문제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좀 전에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행복교육지원센터야말로 시장님께서 이것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저희 시민사회 단체와 꾸준한 소통을 한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요 그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정말로 처음에 이제 그 설립이 됐던 그 취지가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그 학교하고 사이에는 아직까지 불신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 정말로 행복교육 우리 여수시는 지원만 하고 각 학교는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장님, 경도 개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경도 개발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시민들이 많은데, 네. 일단 한번 그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300만 2년 연속 관광객 방문에
직접적인 결과물이 세계적인 투자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의 경도 1조 원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1월 달에 정식 협약을 체결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연륙교 연도교를 만들기 위한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교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되게 되면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연륙 연도교를 만들게 되고 또 미래에셋에서 1조 원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그 미래에셋의 경도 투자와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계신데 미래에셋은 세계적인 투자 금융 회사고 또 일 개인 회사가 아니고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으로 세계적인 투자 금융 회사가 이 사회를 거쳐서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투자가 안 이뤘을 때는 그 총 약속한 액수의 3%의 과징금을 또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경도 투자가 우리 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상공회수와 함께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도 투자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서 아시아 최고의 명품 리조트가 반드시 우리 여수에 들어서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여수가 명실상부한 국제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 6기 동안 그 여수 지역의 가장 큰 민자 투자 유치 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임 대표님, 지역민이 바라는 경도 개발 사업으로 가야 되겠죠? 네네. 좀 이제 그 지역민들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2029년까지 1조 1,000억을 투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 여수 지역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그 경제자유 구역으로 빨리 이게 그 소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또 걱정이 혹시 이걸 또 투자를 하고 하다가 중단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부동산 투자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놔두고 또 중단을 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든든하고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저희들의 그 지역민들이 이 우려가 날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저 시장님, 여수시는 이제 여성 친화 도시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인 복지, 여성 복지, 뭐 아니면 뭐 여러 여수시의 지금 현안 복지 문제도 해결할 과제로 지금 남아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해결할 건지. 예. 네, 이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복지 문제가 최우선 해결이 돼야지요. 제가 2014년도 우리 전체 복지 예산이 27%였습니다. 시 예산이. 근데 올해는 전체 예산이 34%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복지 예산에 하여튼간에 가급적이면 많은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소외계층이라든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 저희가 이제 한꾼의 어르신 보금자리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홀로 사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혼자 사시면 불안하시잖아요. 식사도 문제도 있고 대화할 상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단위 경로당에서 독거 노인들께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식사도 함께 하고 또 이야기도 하시고 함께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을 7군데를 했더니 엄청 반응이 좋으세요. 본인들도 좋아하시고 되게 떨어져 사는 자제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혼자 사시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 분에 같이 이제 사시기 때문에 너무 안심이 된다고 고마워해서 올해는 13군데를 늘려서 20군데로 지금 확장 중에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농어촌 지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뭐 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사업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노력해서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 대표님, 여수시의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 뭐 보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뭐 한 3분의 1 정도 예산이 우리 복지에다가 지금 투자되고 있네요. 저희들이 든든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시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공적 복지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 산단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 활동을. 그런데 이것을 이 기부 문화가 좀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통큰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산단하고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분위기를 또 조성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여수시의 정책이나 현안과 연계된 예산 확보, 또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또 현안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다시피 이제 지난 5월에 우리 촛불 혁명의 결과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올 연초부터 대선이 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지역 현안 사업 국비 반영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대통령, 문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광주 전남 지역 공약 사업으로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광양만권의 첨단 신소재 산업 선도 지역 육성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업 공약과 연결돼서 우리 해양관광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삼동 공업단지가 있는데 저렇게 조성되는 이것을 제가 첨단 하여튼 연구 단지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이번 대선 때 63.6%는 압도적인 성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시장이 대통령과 같은 당이고 또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지난 정권과는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또 대선 때 확실한 표를 밀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배경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민선 6기 3년 동안의 시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그 자체 평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떴다고 좀 평가하실까요? 점수를 매기는 거야 우리 시민들의 몫이죠. 저는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약속했던 하여튼 공약 사항들 또 못다한 사업들 나머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시간을 좀 더 갖고 좀 여유를 두고 좀 하여튼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임 대표님이 뭐 주실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제 점수를 이렇게 해야지 또 시장님께서 또 긴장도 하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민선 6기 초기에 지금 시장님의 그 어떤 참신성 때문에 우리 여수가 청렴도시로 만들어진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박람회장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떤 해에 비해서 국가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따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물론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그 정확하게 그 여론이 그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해보면 감히 한 70점 중반 정도 좀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지금 한 86%가 공약을 이행했더라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잘 하셔서 잘 성공적인 그러한 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후한 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금 86% 공약을 이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14%를 지금 아직 안 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는데 네. 요거는 그 지금 주제하고 다르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그 민선 6개 숙제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은 이제 내년에 민선 7개도 또 출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 최고 행복 도시를 만들고 시민이 참주인 되는 요소를 만들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걸고 약속하고 시장이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보려는 사업들도 있고 또 제가 시민께 약속했던 사업들이 아직 미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머지 4년을 더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약속 사항을 좀 이행해 보고 싶습니다. 네. 민선 6개 3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과 마지막 남은 1년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최고 행복도시 또 시민이 참주인되는 행복도시 요소를 만들겠다고 정말로 불철주야 뛰어다녔습니다만은 기간이 짧고 또 경험이 부족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고 지역사회가 변하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의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렸던 여수가 해양 관광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므로써 우리 여수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고요.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지금 중요시되고 있고 또 헌법 개헌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를 중시하는 개헌까지 논의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 여수에서도 그야말로 시민이 참주인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득권에 얽매이고 또 시민들로 선출된 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저희들이 과감히 몰아내고 정말로 시민들이 참주인되는 그런 새 여수가 좀 건설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또 시민들의 뜻이 바로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새로운 여수, 참신한 여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박근혜 독단 정부를 끝내고 새로운 문민정부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우리 여수도 바뀔 수 있고요.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 대표님, 여수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님께 좀 바라는 말씀이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3년간의 성과를 좀 더 여러 계층을 통해서 좀 여론을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1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장님께서 좀 통 크게 또 소통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이게 지역민을 위해서 과연 우리 여수가 개발과 보존에 있어서 어떤 철학을 분명히 하셔서 우리 지역민의 삶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6월 13일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1년 남은 민선 6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현안 과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여수시 또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민선 6기 여수시정에 바라는 기대만큼이나 평가도 냉정할 겁니다. 남은 1년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잘 이행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MBC 토론 감론을 박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